고우 그림 보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약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슨트를 할 때 일이었었는데 좋은 평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좀 안타깝다라고 평을 하시거나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이도 더 어렸고 조금 편협한 부분도 뭐 물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도 했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내 자신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다가 한 일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전시였냐면 약 한 40분 정도의 도슨트 설명이 있는 전시였어요. 40분에서 45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특별전으로 교육 컨텐츠로 이제 제작을 해서 세계 많은 명화들을 프린트를 해서 이제 전시장에 액자 형식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명화들을, 물론 이제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명화들의 이미지를 보면서 미술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컨텐츠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시장에 찾아주셨고 많은 좋은 의견들과 그리고 뭐 교육적 자료로, 특히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은 제가 크게 민원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받았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전시장에서 빈센트 반 고흐 워낙 이제 유명하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는 관람객들이 비교적 조금 적은 타임이라서 좀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함께 왔는데 그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가 빈센트 반 고흐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실망했다라고 이제 인터넷 창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인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위에 큐레이터 분이 거기에 대한 해명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상황이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의 한 1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그런 이제 컨텐츠를 보여주시러 오셨는데, 전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금 안 좋은, 아이들에게 교육상 좀 좋지 않은 내용을 제가 조금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참 잘못했다. 다시 한번, 그분은 뭐 당연히 제 말씀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고우 그림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고우 그림은 아이들이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고우 그림 좀 그만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체적인 미술 교육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유치원을 가고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교육기관을 가든지 간에 어린이집을 갈 때도 그렇고 유치원을 갈 때도 그렇고 아이가 처음으로 명화를 감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빈센트 반 고흐이 좀 다른 컨텐츠면 클림트, 여러분 클림트 그 키스라는 작품 아시죠? 그 클림트 작품, 이런 작품을 거기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거기에 색칠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아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일생을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 중후반에 그림을 시작해서 한 약 10년 정도 그림을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정신 상태, 그리고 뭐 정신 착란 증상, 그리고 뭐 그 황시증, 여러 가지 질병을 또 안고 있었고, 물론 뭐 작품으로 보여지는 거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아이들에게는 가급적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거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조금 더 뜻깊고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고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 작가가 남긴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으로 작품을 봤을 때 좋은 작품이 많아요. 물론 뭐 그 작가의 작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것은 성인이 됐을 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림에도 등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빈센트 반 고흐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조금 나중에 보여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림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색감이 되게 화려하고 그림이 예뻐서, 그림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림이 예뻐서 클림트의 그림도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림트의 그림의 대부분의 성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이들에게 그 성교육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라는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뭉크의 절규 아시죠, 여러분들? 뭉크의 절규 같은 것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그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익숙하게 보는 그림들이 왜 하나같이 뭐 조금, 왜 이렇게 그런 정신질환을 앓았다거나 성적 요소를 담았다라는 생각되는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줄까? 오히려 시민들의 모습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따뜻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봤었던 김홍도의 그림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다른 좋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작가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보여줘야 되는 그림들이 서양 미술일까? 서양 미술이어야만 할까?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컨텐츠가 서양 미술이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밀레, 뭐 이런 작품들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한국 미술도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안견의 목류도 온도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에게는 왕자의 꿈 얘기를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요소들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신사임당의 뭐 포도라든지 초충도 벌레들이 등장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물론 요즘에는 많은 책들과 영상 컨텐츠들이나 뭐 이런 게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한국 미술을 뭐 그런 부분,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기는 합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더욱 더 강조하고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작품을 가지고 그냥 그 안에 담긴 내용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이미지만 보는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너무 뭐 앞서간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저도 예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조금 신경을 써주면 그게 저 혼자만 뭐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작게는 우리 가족, 좀 많게는 조금 그래도 넓어지면 마을과 그 도시의 전체적인 또래들과 그런 문화들이 잘 살고 행복해야지, 긍정적으로 그래야지 되지 않나 라는 의도로 이제 저는 고흐보다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자